안녕하세요. 기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5일 만에 합격하기 5일차 상시보건 기출문제 7회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작업 2일 시트 열으셨나요? 기본작업 2일 시트는 그냥 그대로 주어진 자료에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작업 2일 시트 열어주세요. 자, 기본 작업 2 시트 열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1, I1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A1과 I1 영역을 블록을 씌운 다음에 셀 서식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셔도 돼요. 바로가기 메뉴 즉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맞춤 탭에 보시면 가로의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글꼴 클릭하고 글꼴 크기 16 그죠? 16 그 다음에 굵게네요. 굵게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 글꼴 색은 표준색 파랑 이게 파랑입니다. 파랑 확인 됐나요? 자, 2번 B4, B6, B7, B9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B4, B6 블록을 씌우시고 홈탭에서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B7, B9 영역 블록 씌우시고 홈탭에서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A3, I3 영역은 채우기색 파랑 강조율 80% 더 밝기를 적용하시오. A3, I3 영역 블록을 씌우시고 자, 홈탭에 보시면 글꼴 그룹에 파랑 강조율 80% 더 밝기 있네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D3셀의 전화번호를 한자로 변환하시오. 이렇게 변환하랍니다. 전화번호 셀을 더블 클릭해서 전화번호만 블록을 씌우시고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자 키 짠. 그리고 변환 눌러주시면 돼요. 2429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날짜 형식을 바꾸고 G4, G9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천단위 구분 기호와 함께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했네요. 자, 2429 영역 블록을 씌우시고 자, 그럼 여기 22년 04월 01일이면 이거 뭐 YY년 MM월 DD1이네요. 그쵸? 왜냐면은 4만 쓰면은 M 하나만 쓰면 되지만 04니까 M 두 개 써야 돼요. 여기도 4만 쓰면은 D 하나만 쓰면 되지만 04니까 DD 써주셔야 됩니다. 월요일이니까 뭐예요? A를 4번 써주면 되겠죠? 자, 2429 영역 블록 씌우셨나요? 자,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간 다음에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에 여기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YY년 mm월 dd1 가로 열고 A 4번 써주고 가로 닫아주면 되겠죠. 왜? 여기 가로 열고 가로 닫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확인 됐네요. 자, G4, G9 영역 블록을 씌우시고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고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천 단위마다 쉼표 해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샵 쉼표 샵샵 0이에요. 샵 쉼표 샵샵 0을 해주셔야 돼요. 샵샵 샵을 해주시면 안 돼요. 왜? 0일 때는 0으로 표시돼야 되는데 샵을 쓰면 0일 때는 0으로 표시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야 되니까 점 쓰고 0, 0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무조건 표시가 됩니다. 확인. 자, A3, I9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여 표시하시오. A3, I9 드래그하고 들어가있나요? A3, I9 들어가고 홈탭의 글꼴 그룹에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 작업 3. 자, 기본 작업 4 외부 데이터 갖고는 된 건데 이거는 2007 버전이나 2016 버전, 뭐 또 2010 버전에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눈으로 혹시 그걸로 낮은 버전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눈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자, A3 다음에 텍스트 파일. 이거 텍스트 파일이네요. 그렇죠? 텍스트 파일을 열어 생성된 데이터를 기본 작업 3 시트에, 지금 요 기본 작업 3 시트에 A328 영역에 붙여 넣으랍니다.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기풍반 성적표이고 외부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열은 가져오지 말랍니다. 그럼 A3 셀을 선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그룹에 보면 텍스트 CSV에서가 있어요. 클릭해 보세요. 클릭한 다음에 여러분 C 드라이브 OA 폴더, 시험장감 C 드라이브 OA 폴더에 보면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운받은 데 있을 겁니다. 아마 다운받은 데. 자, 기본반 성적표 클릭하고 가져오기. 자, 이렇게 떠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 변환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로드하면 안 되고 데이터 변환해서, 왜? 평가열은 가져오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외부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어서 여기 구분 기호가 쉼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뭐 콜론도 있고 세미콜론도 있고 공백도 지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보면서 이걸 스스로 설정합니다. 똑똑하네요. 그쵸? 전에는 꼭 이렇게 쉼표 체크해 줘야겠는데, 자, 쉼표고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 변환. 자, 평가열은 가져오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평가열 요 있네. 그죠? 평가열 클릭하고 열 제거해서 열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됐어요. 그럼 평가열은 없습니다. 자,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해서 닫기 및 로드로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하셔야 돼요. 닫기 및 로드 하면은 새 시트가 생기면서 A1 셀서부터 외부 데이터가 가져와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해서 현재 시트에 내가 원하는 셀에서부터 외부 데이터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클릭. 자, 그러면 여기 있어요. 그쵸? 그럼 기존 워크시트 A3셀 맞네. 기존 워크시트 A3셀. 그러면 확인 누르면 데이터가 가져와집니다. 네. 자, 그리고 혹시 시험장에서 범위로 변환, 요 테이블 디자인에 보면 도구 그룹의 범위로 변환이 있거든요. 혹시 범위로 변환하라 그러면 요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다른 건 크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계산 작업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 이거 하나의 표로 이루어졌네. 그쵸? 여러분 요즘 하나의 표 안에 5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종종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표 1의 4번의 왼쪽에 한 글자, 4번의 왼쪽에 한 글자가 A이면 지사, B이면 본사, 나머지는 공백으로 구분해 표시하시오. if와 left 함수를 사용하라네요. 여러분 if 함수는 여러분 다 알죠? 는 if 가로 열고 조건 1 쉼표 참, 조건 1을 만족하면 참 1이 나오고 쉼표 if 가로 열고 조건 2를 만족하면 참 2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거짓으로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if 두 개 열었으니까 가로 두 개 닫아 주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4번의 왼쪽에 한 글자가 A이면 이건 뭐예요? 조건 1이에요. 쉼표. 지사는 뭐예요? 참 1이에요. 쉼표. B이면 뭐예요? 이건 조건 2예요. 쉼표. 본사는 뭐예요? 참 2예요. 쉼표. 공백은 뭐죠? 거짓이에요. 자, 여기다가 는 if 쓰면 가로 열고 또 여기 참 1 쉼표하고 여기 if 쓰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조건이 뭐예요? 왼쪽에 한 글자가 A이면이네요. 그쵸? 자, 레프트 함수는 뭐예요? 레프트 함수는 레프트 가로 열고 문자 쉼표 K, 문자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K번째까지 추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자를 왼쪽에 한 글자를 여기다 그쵸?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에다 하는 거 맞죠? 구분에다가 합니다. 구분. 자는 레프트
가로 열고 자 4번에서 왼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를 추출해라 이런 뜻이에요. 가로 닫고 그쵸?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했네요. 엔터. 자동 채우기 됐죠?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왼쪽에 한 글자가 A이면 지사래요. 그럼 if 함수 써야겠죠. 뭐뭐 이면이니까 if 레프트 함수 앞에다가 if 쓰고 가로 열고 왼쪽에 한 글자가 는 A이면 뭐라고요? 지사 쉼표 if 또 그쵸? 가로 열고 또 if 가로 열고 또 B이면 그럼 레프트 가로 열고 4번에서 쉼표 왼쪽에 한 글자가 는 이번에는 뭐이면요? B면 이거는 조건 2가 되겠죠. 쉼표 참 2는 뭐예요? 본사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 거짓 부분은 뭐예요? 공백 공백은 공백 2개 해주시면 되겠네요. 가로 닫고 그쵸? 뭐가 틀렸을까요? A가 틀렸네. A 그쵸? A에 쌍따옴표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A에 쌍따옴표 자 가로 닫고 이렇게 그쵸? 왼쪽에 한 글자가 A면 지사 왼쪽에 한 글자가 B면 본사 나머지는 다 공백으로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엔터. 자동 채우기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뭐 이런 거는 뭐 앞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쵸? 자, 표일의 오늘 날짜와 4번의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자를 사용하여 입사 연차를 구하시오. 오늘 날짜와 4번의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건 중간서부터 문자를 추출하는 것은 미드 함수를 쓰면 되겠다. 그쵸? 미드 함수. 입사 연차를 그쵸? 4번의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자는 입사 연도이다. 4번의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자는 입사 연도이랍니다. 자, 입사 연차는 오늘 날짜의 연도 빼기 가로 열고 입사 연도. 입사 연도는 요걸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줘야 돼요. 그쵸? 플러스 200. 오늘 날짜의 연도. 오늘 날짜는 여기 있네요. 그쵸? 입사 연차가 15일일 경우 15년. 연이라고 꼭 표시해 주래요. 자, 미드 함수, 이어 함수, 앰퍼센드 연산자. 함수 분석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럼 미드 함수는 미드 가로 열고 문자 쉼표 시작 위치 쉼표 K 문자를 시작 위치에서 K번째까지 추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는 미드 이렇게 되는 거죠. 미드 못생긴 기풍쌤 쌍따옴표 쉼표사 쉼표 이하면 뭐가 돼요? 기풍이 나요. 기풍 그렇죠? 기풍 됐나요?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추출해서 기풍이 나옵니다. 자 이어 는 이어는 뭐예요? 이어 날짜에서 연도만 추출해 주는 겁니다. 날짜에서 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는 이어 가로 열고 2024년 5월 5일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이건 2024가 나와요. 왜? 연도만 추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앰퍼센드 연산자는 뭐라 그랬어요? 뭐 식과 식을 연결해 주고 뭐 그렇죠? 식과 문자를 연결해 주고 문자와 문자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셀 주소와 셀 주소를 연결해 줄 수도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거 다 되겠다. 자, 보겠습니다. 입사 연차는 오늘 날짜의 연도. 오늘 날짜 연도면 이어 가로 열고 오늘 날짜 여기다 그치 요거 오늘 날짜에서 연도니까 F4 눌러서 고정해 줘야 돼. 그쵸? 오늘 날짜 연도 빼기 여기 빼기네요. 빼기 또 가로 열고 자 요 가로 열어주라 그래서 가로 열어준 거예요. 입사 연도는 4번의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자 미드 가로 열고 4번에서 네 번째서부터 쉼표 네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쉼표 두 글자를 추출하면 네 번째 하고 다섯 번째 보겠죠? 그쵸? 미드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2000 하라 그랬어요. 그쵸? 2000 가로 닫고 엔터.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가 뭘 해주면 되냐면 여기다가
연을 써주래요. 그쵸? 앰퍼샌드하고 연 앰퍼샌드 저기 큰 따옴표 엔터 나오네요. 여러분 나오죠? 자, 자동 채우기 짠.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 F4 눌러준다는 거 알겠죠? 자, 식과 문자를 이어줄 때는 이렇게 앰퍼샌드 써주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표 1에서 연수 성적의 순위가 가장 높은 점수로 1등이면 3개, 2등이면 2개, 3등이면 1개로 나머지 1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평가에 표시하시오 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3등까지는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표시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공백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공백으로.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는 랭크 EQ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연수 성적의 순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 EQ 가로 열고 연수 성적 찍고 F3이 쉼표 이거 전체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이거 전체에서 F4 쉼표 0 높은 수가 1등이죠. 가로 닫고. 여러분 랭크 함수는 다 알죠?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랭크.EQ 함수는 어떤 기준이 되는 셀이 있으면 이 기준이 되는 셀이 쉼표 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쉼표 0 0은 뭐예요? 높은 수가 1등이에요. 내림차순위입니다. 1은 낮은 수가 1등입니다. 자, 지금 이거잖아. F3이 요 전체에서 몇 등이냐 이런 뜻이에요. 0 높은 수가 1등이에요. 엔터. 자, 자동 채우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까지 등수가 쫙 나오네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여기 랭크 EQ 함수 제가 이거 복사할게요. 여러분도 같이 복사하세요. 컨트롤 C. 이게 만약에 추주 함수는 여러분 다 알죠? 추주 함수 가로 열고 이 K에서 뒤에 값들이 표시되는 거면 K가 1이면 값 1이 표시되고 K가 2면 값 2가 표시되고 K가 3이면 값 3이 표시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K 값에 의해서 뒤에 값들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choose 가로 열고 뭐 2 쉼표 금 은 동. 그럼 뭐가 나와? 이거는 은이 나오겠죠. 왜? K가 2니까 은이 나오겠죠. K가 3이면 동이 나오고 K가 1이면 금이 나오겠죠. 자, 이거 복사했어요. 이렇게 해서 복사 컨트롤 C 복사. 자, if 만약에 가로 열고 이게 랭크 함수로 나온 순위가 작거나 같아. 뭐보다? 3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럼 1, 2, 3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표시해줘요. 추수 함수로. 추주 가로 열고 컨트롤 V 됐죠? 추주 함수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됐죠? 쉼표 아니 쉼표 그쵸? 그럼 이 랭크 함수로 나온 값이 1등이면 뭐예요? 추주 함수 랭크로 나온 값이 1이면 별표 3개를 표시해 줘야 돼요. 그쵸? 쌍따옴표하고 미음 누르고 한자 7이네요. 7 그리고 복사 별을 복사하고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자 쌍따옴표하고 쉼표하고 또 쌍따옴표 2등일 때는 뭐예요? 별표 2개 컨트롤 V 자 쌍따옴표하고 쉼표하고 쌍따옴표는 랭크 함수를 통해서 랭크 함수가 3이 나오면은 별표 하나 쳐주면 되겠죠? 컨트롤 V 쌍따옴표 가로 닫고 이건 뭐예요? 3등 안에 있을 때만 요걸 표시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뭐란 얘기예요? 공백으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공백. 자, if 함수에서 요거는 조건이 되는 거고 순위가 3등 안에 들면 추주 함수를 통해서 값을 표시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다 공백으로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가로 닫고 그렇죠? 가로 닫고 엔터 됐다. 그렇죠? 자동 채우기. 자, 1등, 2등, 3등이요. 그죠. 연수 성적으로 지금 따진 거죠. 그러니까 89점이 아니죠. 참, 93점이 1등이고 91점이 2등이고 89점이 3등이네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4번 표1에서 근무 점수가 가장 높은 직원의 이름을 G21셀에 표시하시오. 근무 성적이 가장 높은. 자 우선 함수 분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는 인덱스. 이거는 뭐 여러분 100%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는 인덱스는 가로 열고 범위 쉼표 행 쉼표 열인데 이 열은 안 써줘도 돼. 왜? 거의 범위가 한 개 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행으로 찾아주면 돼요. 근데 이 행엔 뭐가 들어가요? 매치가 들어가요. 매치 함수 찾을 값 쉼표 범위 쉼표형. 즉 이 찾을 값이 이 범위에서 몇 번째 행에 있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찾을 값에 뭐가 들어가요? 맥스 함수가 들어가요. 맥스 함수. 이 최대값으로 내가 맥스 함수를 써가지고 최대값을 찾았는데 그 최대값은 이 범위에서 몇 번째 행에 있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최대값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근무 점수가 가장 높은. 이건 뭐예요? 근무 점수가 가장 높은. 요거는 뭐로 찾아줘야 돼요? 맥스 함수로 찾아줘야죠. 맥스 함수. 자 한번 보겠습니다. 는 맥스 가로 열고 근무 점수 여기 있네. 그쵸? 여기서 가장 높은 근무 점수가 가장 높은 수는 얼마일까요? 가로 닫고 엔터 100. 놀지도 않고 진짜 성실하게 일했나봐요. 근무 점수가 100점이에요. 그쵸? 와.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치. 자 이렇게 내가 맥스 함수로 찾은 이 값이 100점은 쉼표 100은 쉼표. 이 범위에서 몇 번째 행에 있냐 이거예요. 이 범위에서 F4 쉼표 0. 왜? 여기 맥스로 찾은 값은 반드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값 0 가로 닫고 엔터. 6행에 있네. 그러면 6행에 있는 직원의 이름이 나오겠죠. 6행 하나 둘 셋 넷 다섯. 최상복이가 아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강경순이가 여러분 나와야 되네요. 그쵸? 그럼 이거는 인덱스 함수에서 행값에 해당하잖아요. 내가 인덱스 가로 열고 요 범위에서 항상 이름 전체 들여게 해주면 되겠죠. 내가 이름에서 찾아주면 되니까 쉼표 그리고 여기 행값. 그쵸? 그러면 뭐예요? 이 이름에서 이 매출 값 나온 값이 6이었잖아요. 그러면 6행에 있는 게 값이겠죠. 열을 써주고 싶으면 쉼표 1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돼요. 왜? 한 개월밖에 드래그 안 했기 때문에 굳이 2를 써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써줍니다. 써주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여기서 저는 안 써주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강경순이 나오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표 1에서 부서가 생산부인 연수 성적의 평균을 G22셀에 계산하시오.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자, 반올림이니까 라운드 함수 쓰면 되겠죠. 라운드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는 라운드 함수는 숫자 쉼표 K 숫자를 쉼표 K 자릿수까지 표시하는 거예요. 그쵸? 숫자를 K 자릿수까지 표시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게 끊기는 게 있어요. 끊기는 거는 제가 일부러 끊는 게 아니라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하고 있어요. 커피 한 잔씩 마시면서 한 모금씩 마시면서 한 잔씩 아니라 한 모금씩 마시면서 이렇게 여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 K니까 여러분 뭐 K 자릿수 소수 두 번째 자리니까 K는 뭐가 돼요? 이거는 2가 되겠네요. 그쵸? 왜냐면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러면 K는 1이 되고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러면 2가 되는 거고 정수만 나타내라 그러면 0이 되는 거고 1의 자리가 0, 마이너스 1 10의 자리까지 0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 2에 분명히 이 문제는 이렇게 돼요. 라운드 가로 열고 D 에버리지로 나온 값을 쉼표 2에서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자 D 에버리지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네요. 그쵸? 가로 열고 자 데이터 범위에서 쉼표 이 열 제목의 평균을 구하는 열 제목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열 제목의 평균 쉼표 조건에 만족하는 열 제목의 평균입니다. 자 문제에서 볼까요? 이 표 1은 뭐가 돼요? 표 1은 이 표 1은 데이터 범위입니다.
자, 부서가 생산부 이건 뭐예요? 이건 조건이에요. 연수 성적의 평균이 이 연수 성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열 제목이 되는 거겠죠. 또는 뭐 열 번호가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평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디에버리지 가로 열고 전체 데이터, 자, 여기서 4번서부터 해서 전체 데이터 드래그 해주고 쉼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연수 성적의 평균이에요. 그럼 연수 성적 제목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1, 2, 3, 4, 5, 6 숫자 6을 써주셔도 돼요. 쉼표. 그 다음에 조건. 조건이 뭐예요? 부서가 생산부. 부서가 생산부. 즉 어디에 조건 어디에 적으라는 말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표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로 닫고 엔터. 네, 나왔네요. 이걸 다시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라운드 가로 열고 숨표 2에서 소수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 네, 됐네요. 자, 분석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1. 아르바이트 급여표는 시급,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근무일수, 급여 총액을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하여 시급과 근무일수의 변동에 따른 급여 총액의 변화를 F4 제2구 영역에 계산하시오. 그림 한번 봐보세요. 그렇네요. 이 시급의 변화 과정과 근무일수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급여 총액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목행이라 그랬어요. 왼쪽 열. 여러분 이거를 또 피벗 테이블에서 볼 때는 이건 열이에요. 열. 이건 행이고 알겠죠? 그냥 여기서만 좀 그렇게 알고 계세요. 여기하고 통합. 자, 이거 제목행 왼쪽 열. 자, 제목행입니다. 자, 그럼 반드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시급과 근무 일수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급여 총액의 변화 과정이니까 급여 총액을 연동시켜 주셔야 돼요. 여기다 연동시켜 주셔야 돼요. 는 급여 총액 클릭 엔터. 잘 됐네요. 저기 드래그 그 다음에 전체 드래그 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요? 데이터 탭에 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가 있습니다. 자, 제목행이 시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본 데이터에서 시급을 행입력 셀은 제목행이 시급으로 되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에서 시급을 콕 찍어주면 됩니다. 자, 열입력 셀은 근무일수가 왼쪽 열이 근무일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에서 근무일수를 콕 찍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확인 누르면 시급과 근무일수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급여 총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표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요것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근무일수만 있어요. 만약에 근무일수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 근무일수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급여 총액이 변하는 걸 찾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때는 여기다가 여러분 연동시켜 주셔야 돼요. 자, 는 쓰고 급여 총액 클릭하고 엔터 드래그하고. 그럼 지금 뭐밖에 없어요? 왼쪽 열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데이터에 들어가서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 표에서 열입력 셀만 해주시면 돼요. 왼쪽 열에 지금 근무일수로 되어 있으니까 원본 데이터에서 근무일수 열입력 셀에 근무일수만 적어주시면 돼요. 근무일수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급여 총액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확인 됐습니다. 나와요. 그렇죠? 쉼표 한번 넣어볼까? 예, 쉼표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 시급만 있어요. 시급. 자, 시급만 있어요. 시급. 그럼 어디다 해야 돼? 시급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급여 총액을 알고 싶다. 그럼 여기다 클릭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 알겠죠? 는 쓰고 급여 총액을 연동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블록을 씌워 주시면 됩니다. 블록 씌웠나요? 씌웠죠.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 표 들어갑니다. 근데 제목행밖에 없어요. 그럼 행입력 셀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행입력 셀 클릭하고 제목행이 시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원본 데이터에서 시급을 클릭하면 확인 누르면 시급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급여 총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표시가 됩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요거 이해 가시죠? 요거 요즘은 요거 하나씩도 나온다 그랬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분석 작업 2 넘어가겠습니다.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이거 정렬이네요. 기풍전자 인사이동표의 발령지를 서울, 인천, 춘천, 원주 순으로 정렬하고 동일한 발령지인 경우 전화번호 셀 색이 RGB인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하시오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전체 데이터 선택하시고, 선택했나요? 자, 정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탭에서 정렬 및 필터 그룹 들어가서 정렬. 자, 발령지 클릭하고 시옷, 이응, 치읓, 이응. 아, 오름 차순도 아니고 내림 차순도 아니네요. 그러면 이걸 사용자 지정 목록 들어가야겠죠. 서울 써주셔야 돼요. 서울 엔터, 인천 엔터, 춘천 엔터, 원주. 됐나요? 추가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서울, 인천, 춘천, 원주에 있다. 그쵸? 여기 선택됐나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서 꼭 선택됐나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동일한 발령지인 경우 전화번호. 기준 추가. 전화번호. 기준 추가 꼭 눌러주셔야 돼요. 전화번호. 셀세. 자, 여기다 그쵸? 클릭해 주시고 셀세 클릭해 주고 위에 표시되도록 하랬으니까 위에 표시해 주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면 돼요. 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매크로 작업. 자, 매크로 작업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는 일련의 반복적인 작업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 과정을 기록해 놓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매크로라 그럽니다. 혹시 여기 개발 도구가 없으면 파일에서 옵션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요거 개발 도구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 개발 도구가 표시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2328 영역의 구입 금액을 계산하고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했어요. 자, 2328 영역 매크로 이름은 구입 금액은 1 빼기 할인율 곱하기 단가 곱하기 수량이네요. 자, 임의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구입 금액. 됐나요? 매크로 저장 위치 현재 통합 문서 확인. 자, 이 3셀 선택하시고 는 쓰시고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 1 빼기 할인율은 요거네, 요거. 그쵸? 할인율 F4 눌러주시고 가로 닫고 곱하기 단가 곱하기 수량, 단가 곱하기 수량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엔터. 자동 채우기. 바로 개발 도구 들어가서 기록 중지 눌러주면 되겠죠. 자, 단추를 동일 시트 G3H4 영역의 생성. 텍스트를 구입 금액으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할 때 구입 금액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개발 도구 들어가서 컨트롤 그룹에 삽입해 보면 양식 컨트롤에 요 단추가 있습니다. 요 단추를 꼭 하셔야 돼요. 액티브X 컨트롤의 이 단추하고는 달라요. 양식 컨트롤의 단추 클릭. 자, G3H4 Alt키 눌러서 G3H4. 자, 드래그하면 뭐가 떠요? 매크로 지정 단추는 단추를 만들자마자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러면 구입 금액이 있네. 그렇죠? 구입 금액 선택해 주시고 확인. 자, 텍스트를 구입 금액, 그럼 여기 구입 금액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됐네요. 자, 2번 A2 영역의 글꼴 스타일은 굵게 채우기색, 표준색, 파랑을 적용하는 서식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랍니다. 자, 개발 도구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서식.
자,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화문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 매크로는 항상 현재 통화문서에 저장되라고 나옵니다. 알겠죠? 자, 매크로 이름 서식하고 확인. 자, AEEE 드래그 하시고 글꼴 스타일 굵게, 홈 탭에 보면 글꼴 스타일 굵게, 채우기색, 표준색, 파랑. 이게 채우기색이에요. 그죠? 채우기색, 표준색, 파랑. 요거다. 그쵸? 표준색, 파랑. 그 다음에 개발 도구 들어가서 바로 기록 중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됐네요. 왜 채우기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했을까요? 잘 배지도 않게. 표준색 파랑. 이거 표준색 노랑으로 여러분, 그냥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표준색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사각형 빗면을 동일 시트의 G6 H7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후 도형을 클릭할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삽입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에서 빗면 G6H7 Alt키 눌러서 G6H7 드래그하고 여기에 서식 됐죠? 그 다음에 도형은 반드시 매크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도형을 선택하고 바로가기 메뉴에서 매크로 지정, 매크로 여기 서식 있네, 그쵸?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됐죠? 파란색이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다, 그쵸? 그냥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죠, 뭐 보이든 안 보든. 여러분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순엉망으로 돼 있다고 막 이러신 분들도 많아요. 제 마음이죠, 뭐. 네, 그 다음부터는 좀 이유 있는 데이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차트 작업. 자, 차트 보겠습니다. 쓴 계열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여러분 이렇게 수정하라 그랬어요. 쓴 계열만. 그러면 폐 계열은 보지 않는 거네요. 그쵸? 그럼 쓴 계열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자, 차트 필터 눌러서 폐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적용 눌러 주셔야겠죠? 자, 됐습니다. 차트 종류를 원형 대 가로막대형으로 변경합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원형 대 가로막대형 요거다, 그쵸? 원형 대 가로막대형 클릭 확인. 네, 좋습니다. 차트 종류는 차트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스타일은 스타일 8. 차트 레이아웃 1과 스타일 8을 적용하랍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요거 여러분 차트 디자인 들어가면 차트 레이아웃이 있어요. 빠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1 요거다, 그쵸? 레이아웃 1. 그다음에 스타일 8. 스타일은 8이 요건가? 여기다 스타일 8, 그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버튼 클릭해서 스타일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자세히 버튼 클릭해서 스타일 8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됐네요. 차트 제목은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범내의 위치는 아래쪽으로 설정하시오. 차트 제목 그림과 같이 입력하래요. 뭐죠, 그림이? 이거네요. W KBL 여성 KBL이죠, 그쵸? 여러분 여자 농구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갈랐고 됐나요? 됐죠? 그 다음 이 범내는 뭐래? 아래쪽으로 하라 그랬죠, 그쵸? 범내는 아래쪽, 범내 위치는 아래쪽으로 하래. 그래, 범내 선택하고 여기서 할까요? 차트 요소 범내 아래쪽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알겠죠? 자, 범내 아래쪽 됐다, 그쵸? 그 다음에 둘째 영역의 값을 3으로 설정하셔요. 둘째 영역, 이게 둘째 영역,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데이터 요소 서식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 요소 서식. 차트 두 번째 영역을 선택하고 데이터 요소 서식 들어가면 둘째 영역의 값이 있어요. 이거를 뭐로 하라고요? 3. 됐네요. 다음
차트 영역의 바깥쪽 오프셋 가운데 그림자를 표시하고 차트 선택하고 그쵸? 서식에서 도형효과에서 그림자에서 바깥쪽 오프셋 가운데 여기 있다. 어디 있는지는 잊어먹진 않겠다. 그쵸? 바깥쪽 오프셋 가운데 그 다음에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 차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넣어서 차트 영역 서식 그럼 여기 채우기 및 선이 있어요. 채우기 및 선 클릭하고 테두리에서 맨 아래 둥근 모서리 클릭 됐나요? 네 됐습니다. 다 한 것 같아요. 그쵸? 자 잘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